혹시 그 점유권 하는 차례인가요? 네. 점유권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어디로 그냥 79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79페이지 점유권은요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어디로 오시면 점유권이요 79페이지요. 맨 위에 점유 일반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 그러면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요 동산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하죠?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뭐냐면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요. 이번은요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거기를 줄 것이면요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이것을 뭐냐면 직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점유가 있는가 하면 무슨 점유가 있죠? 간접 점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3번은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만약에 의리한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 하냐? 우리 이것을 대지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 그래서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누구죠? 갑은 대지의 뭐가 되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대지의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는요?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을이 만약에 이 을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를 적법하게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상권이 없이 만약에 무단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건물의 이게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다? 을이거든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대지를 불법하게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고 만약에 무단으로 건축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불법 점유자는 누구냐? 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라는 것은 현재의 소유자가 먼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을 보면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줄거요 건물 소유자가 그다음 거기만 줄거면 돼요. 건물의 소유하여 줄거요 그 부지를 점유 이렇게요.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 이렇게 됐죠.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 그걸 들고 봐요. 이퀄 임차인이죠. 임차인은요. 그다음 맨 끝에요. 부지를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리한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가지고 이것을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랬죠? 이렇게 병한테요 점유를 이렇게 임대차를 주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단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갑이요 이 병이 있죠.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보존 등기죠. 이 보존 등기 줄거 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맨 끝에 점유를 이전받는다 줄거 봐요. 우리가 점유를 이전받는다 그러면 보존 등기라고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전 등기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게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났단 말이죠.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받는다 그런 말을 쓰려면 보존 등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 이전 등기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 당사가 당시 실제 경계를 대지의 경계를 알고 매매했다고 해서 지적공부상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을 특정한 매매 양식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럼요 첫 번째 끝에요 지적공부상의 경계 딱 거기요. 우리가 대지에 대한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간다?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요 실제 현실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적 측량을 하니까 경계가요 여기 이렇게 된다면 지적 측량이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대지하고 그다음에 뭐 건물하고 같이 된 데 있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측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여기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이 뒤쪽 있잖아요. 풍물시장 이 뒤쪽 이쪽은 아마
거의 측량하다 보면 실제 경기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막 이렇게 겹쳐 있고 이렇게 겹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 경기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겹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지적 공부상의 경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측량하니까 이만큼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은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찾아오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죠?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이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점유의 관념을 하고 돼 있죠? 우리가 봐봐요. 목점으로 우리가 점유하는 사람은 뭐가 있죠?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게 99%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점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점유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점유자다 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점유보조자는 파출복 알바를 얘기하고 간접 점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문제가 시험에 나면 간접 점유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이 사람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이고 이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직접 여기 들어서 잠을 자니까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직접 뭐라 한다? 점유자다. 앞으로 여러분요, 책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런 말을 쓰지만 법 조문상으로 보면은 직접 점유란 말은 안 남아요. 그냥 뭐라 하느냐? 그냥 점유자라고 나와. 점유자는 직접 점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을을 통해서 뭐를 한다? 간접 점유하죠. 이것을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 그래서 우리가요, 간접 점유는 점유 매개 관계를 본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 매개 관계 뭐냐? 바로 임대차다. 또는요, 전세권 계약이다. 또는 지상권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또 어떤 것을 또 본질로 하냐? 만약에 임대차나 전세권이 끝나면 어떡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집을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죠. 그러니까 점유매개 관계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이다 간접이다 가려면, 간접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건 직접이 있으니까 간접의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을 점유매개 관계라고 해. 그런데 이 점유매개 관계는 또 무엇을 본질로 하냐?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본질로 하는 것이에요. 점유 관여 보면 점유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195조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가사상이 뭐죠? 알바생이죠. 그 다음에 또는 가사상, 그러면 또 뭐가 있죠? 알바라든가 파출부에 있는 사람 있죠?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 이 타인이 누구냐? 타인을 뭐라 하냐면 점유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인.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주고, 사실상의 지배라고 앞으로 법조문에서 사실상의 지배란 말이 나오면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배라는 때는 타인, 아까 말했죠? 점유주죠?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보면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점유보조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죠? 점유보조자는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2번 중요하죠. 자력구조권 행사 딱 거기만요. 그런데 뭐란데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처죠. 처는 뭐냐면 옛날에 처는요, 남편하고 관계에서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처는 남편하고 무슨 점이다? 공동점유예요. 그래서 처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처 가운데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 이렇게. 공동점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요,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요, 그 불법으로 점유했으면 소유자는요, 남편한테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처한테 할 수도 있고. 왜? 공동점유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를 보셔요. 간접 점유는요, 지상권이죠.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죠. 기타의 관계 줄 거 봐요. 그것을 점유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매개 관계 이렇게요.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타인이 누구냐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 타인이 직접
점유자를 얘기해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 줄거 봐. 한자를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해요. 한자. 이 사람은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 동그라미요. 점유권에다가 뭐라 쓰냐? 점유보호 청구권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그 밑에 이번에 점유보호 청구권 잠깐 보면 207조로 한번 보셔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제 몇 조요? 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194조 바로 그 위에 있는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구는 있다? 아까 말했죠? 점유 보조자는 있다 없다? 없지만 누구는 있다? 간접 점유자는 있다 이 말이죠. 제2번은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게 침탈 동그라미요. 이때 봐봐. 이때 점유자 아무 말이 없죠?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반드시 앞에가 간접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직접 점유자는 직접이란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즉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그것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가 누구냐? 간접이에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잖아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임대차요. 월세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집에 갑이 분명히 을한테 월세를 줬는데 여기 보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요. 그럼 병이 불법으로 점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요.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키는 누구한테 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를 이 갑한테 병한테 누구한테 달라가냐? 먼저 을한테 줘라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과 간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권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월세를 줬으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사람은 갑이 아니고 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너 나가고 키를 을한테 줘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을한테 이렇게 키를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한테 준다고 했는데 을이 받기 싫다는 거예요. 또는 을이야 해외 출장 중이에요.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권리의 우선순위는 직접 점유자에게 먼저.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자, 2번, 3번을 보셔요. 간접 점유자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다? 점유 매개관계. 여러분 점유 매개관계가 뭐라고 했죠? 반환 청구권을 내용을 한다 이렇게요. 점유 매개관계는 반환 청구권. 이 점유 매개관계가 뭐죠? 임대차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여기 이제 보면 간접 점유자는요, 직접 점유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 그냥 중요하지 않게 놓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점유 매개자는 이렇게 돼 있죠. 점유 매개자 누구죠? 직접 점유자, 즉 임차인을 점유 매개자라고 얘기해요. 점유 매개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면 끝에요.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자력구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봐봐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줬냐? 월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직접 들어가야 살아야 될 사람은 을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나가라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을이 지금 이 기간을 만약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은 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해요? 10월 1일까지는 갑 너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자력구조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다른 데 가서 놀고 왔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이라고 하면서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여기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이미 자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말 못해요. 일단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죠. 그것을 뭐라냐? 자력구제.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가라고 해. 근데 나가지 않죠. 그럼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뭐를 해야 돼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 그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한테 자력구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이 을한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월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간접은 직접한테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자력구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어때요?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고요. 을은 갑한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양자는 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력구조권과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때는 간접은 직접한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직접은 간접한테는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기간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직접 점유자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3번 한번 봐봐. 3번에 간접 점유자는 이렇게 됐죠.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권이나 자력구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알겠죠?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4번은요. 점유 매개자, 즉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자력구조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집주인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월세 타는 사람은 기간 동안에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속이죠. 여기 보면 193조에 뭐라 나왔죠? 점유권은 그랬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법시험에 뭐라 나왔다 그랬죠? 사법시험은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유는. 그러면 점유하고 점유권은 뭐냐?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고요. 점유권은 뭘 얘기하냐? 권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점유나 점유권이랑 똑같아. 그런데 점유는 사실의 측면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지. 이걸 사실이라고 그랬죠?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점유하는 사람은 다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점유다, 점유권이나 구별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죠. 만약에 미국에 있죠. 미국에. 그 집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단 뭐를 인정한다?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자식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 사망하죠. 그러면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점유하면서 동시에 뭐도 있죠? 점유권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상속의 경우는 약간 뭐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의 집에 을이요. 을이 전세를 살아. 그러면 전세권을 뭐라고 한다? 전세권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타주점이죠. 그런데 을이요 사망했어. 사망하면 상속을 하죠. 상속은 누가요? 병이요. 병이 그러면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도 뭐가 된다? 아버지가 전세권자니까 자기도 전세권자가 돼야 되겠죠. 전세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죠? 타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이 말이죠. 타주가 타주점유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속은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타주점유가 무슨 점유가 되고 싶으면 자주점유. 자주점유가 뭐란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되려면 병이 뭐죠? 전세권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되려면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겠죠. 사는 것을 뭐란다? 매매라고 얘기하죠. 이 매매를 뭐란다?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를 한다? 소유의 의사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은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요. 상속의 경우는 타주가 타주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을 새로운 권원이라고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상속은 줄 것이고 맨 끝에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따라서 상속인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요.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피상속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타주가 뭐가 되기 위해서? 자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옆에 선대점유가 필요 없고, 타주 점유가 타주점유 줄 것이고,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타주가 자주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두 번째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 딱 하기요. 딱 찍어 끊어. 그 다음에 새로운 권원 플러스 바로 옆에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그러면은 타주 점유가 뭐로 바뀐다? 자주 점유로 바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요. 그러면 자주와 타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보면 자주와 타주 점유를 보면 우리가 먼저 자주 점유가 있고 여기 타주 점유가 있잖아요. 자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주 점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소유권하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절도범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타주 점유는 뭐죠? 지상권자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하고, 그 다음에 뭐죠? 유치권자, 그 다음에 질권자,
그다음에 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죠.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점유한다 안 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어떻게 구별한다 했죠? 외형적,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구별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자주점유, 타주점유고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하냐? 점유 개시시,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만 이제 일단 하고 그럼 어느 것이 자주점유이고 어느 것이 타주점유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자주하고 타주하고. 그런데 우리가 197조 제1항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그 말은 이 사람이 우리가 항상요, 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소유자인지 절도범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항상 이렇게 점유자가 이러면 이건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먼저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되고? 추정되죠? 추정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언제나 여러분요 무과실은 우리 민법에서 추정이 안 돼요. 알겠죠? 추정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돼. 점유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죠. 평원의 반대가 뭐죠? 강폭 또는 뭐다? 폭력이죠. 공연의 반대가 뭐다? 은비, 남 모르게 하는 거죠. 선의의 반대가 뭐죠? 악의이죠. 무과실의 반대가 뭐죠? 과실 있는 점이죠. 과실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고 이 하자는 점유를 뭐 할 때 승계, 점유를 승계하면은 하자도 뭐란다?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말은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디에 나오냐면 점유취득쇼가 나오죠. 점유취득쇼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점유취득쇼예요. 우리가 취득쇼 할 때는 자주점유를 점유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주냐 타주냐는 증명은 누가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불허하는 것이죠. 그럼 보면 항상 문제는 뭐냐? 취득쇼 완성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상대방. 자, 한번 볼까요?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되어 있죠? 자주점유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줄거 봐요. 두 번째 줄이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가 중요해. 우리가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죠? 자기가 마치 누구이냐? 소유자이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 딱 거기요. 그것은 첫 번째 끝에요. 바로 옆에 점유시초. 다른 말로 써 거기다 점유개시시예요. 점유개시시. 어떻게 한다? 외형적, 객관적.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 점유개시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요. 자주점유 추정이죠. 여기 보면 197조 제1항 보면 점유자는 그랬죠. 그럼 점유자 81페이지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말한다. 자주라고 그래. 자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조문에 계속 소유의 의사로 나오죠.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말한다. 추정 동그라미 본다 그러면 큰일 나죠. 추정한다 이 말이죠. 1번 추정의 효과는 뭐다? 추정의 효과는 줄곧 점유자가 첫 번째 끝에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이 말이죠. 없고 누구한테요? 두 번째 끝에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맨 끝에 입증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이란 말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자, 2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점유자가 여기 봐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가 그랬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봐봐. 만약에 전세 지상권자가 그러면 타주예요. 무조건. 저 소유자가 무조건 자주예요. 임차인 그럼 무조건 타주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뭐라고 나왔죠? 점유자가 거기 동그라미 해봐. 자주점유 추정이에요. 자주점유 추정.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주점유 추정이니까 방금 1번에서 자주점유 추정하면 상대방이 증명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입증 책임이 점유자가 그랬죠? 그럼 무조건 자주점유 추정이죠? 자주점유 추정이면 점유자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지. 여기는 지금 누가 지금 스스로 증명했죠? 점유자 스스로가 증명했잖아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서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죠? 2번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함에 있어서 착오로 줄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줄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거기만 딱 줄고 그러면 인접 토지의 일부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라고 하죠. 그럼 네 번째 좀 봐봐. 그러나 매매 대상 면적이 공무상 면적을 줄고 공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상당히 초과예요. 상당히 초과란 말이 있으면 맨 끝에 타주 점유예요. 알죠? 인접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러면 자주 점유예요.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점유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먼저 땅을요 한 사람이 땅을요 어떻게 했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962평의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땅이요 51평이 이건 을의 것인데 을의 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960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이 땅은 남의 땅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 있고 하나는요 13평의 땅을 산 거예요. 한 사람이요. 을이요. 13평의 땅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 30평은 자기가 산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사람 원래 땅 산 거는 13평이죠. 옆에 있는 거 30평을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자주다 타주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962평 중에서 51평이 여기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갑이 그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 여기에는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가 되고 이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것을 뭐란다? 상당히 초과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뭐란다?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인접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무슨 점유? 자주 상당히 초과 무슨 점유? 타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한 책임이 없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누구한테 있다?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거기 줄 거 봐.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이퀄 누구다? 상대방이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의 토지를 주고요. 토지의 매수를 제의 딱 거기요. 이 토지의 매수의 제의는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다? 그다 바로 밑에 말하자면 시효이익의 포기 X. 매수를 제의했다 해서 시효이익의 포기 X.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맨 위에요.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해서 타주 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나중에 방금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취득시효를 20년을 점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이때 등기를 청구하는데 그럼 둘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요 몇 년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이를 간편하게 끝내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너 땅을 싼 값에 사겠다 이 말이죠. 그걸 매수제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년간 점유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6번은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줄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자주 점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나 국가는 뭐란다?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도 사람의 일종이죠. 사람도 점유한다 한다 하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으로서 점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이 말은 자기는 무슨 점유했다는 거죠? 자주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점유했다? 그러면 내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 주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도 여전히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렇게요. 7번은요. 점유자의 승계인이 줄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자기의 점유만의 주장 이것을 이퀄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요. 점유의 분리. 지금 여기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했는데 자기의 점유가 무슨 점유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두 번째 맨 끝에 여전히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8번은요. 매매가 설사 타인의 권리의 매매인 관계로 줄고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도
바로 그 다음 줄고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 거기까지. 무권리자. 그래도 여전히 맨 끝에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가운데 소유의 의사, 그 말은 자주점유 이 말이죠. 이러면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다른 국가고시 뭐라 하느냐?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다. 이 말 나와. 무권리자. 그럼 우리가 무권리자 그러면 타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틀려 없어. 우리가 타인 소유물,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인데 을이 그걸 나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 왜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매수했다는 말은 내가 소유권에 취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다 또는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이다. 자주.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타주 점유인데요. 타주는 여러분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1번 봐봐. 1번은 뭐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 거기까지 줄 거 봐. 그럼 봐봐요. 법률 요건이 뭐죠? 법률 요건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우리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뭐가 된다? 계약이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없다는 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는 뭐라 한다? 악이죠. 민법에서 모르면 선이 알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악의로 타인 소유 부동산은 무단점유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악의의 무단점유. 맨 끝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죠? 자주점유죠.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 다음에 2번요. 공유자 1인. 딱 그만 줄고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줄고 명의 신탁에 기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한다? 명의 신탁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 명의 수탁자라고 얘기해요.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 거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1번은 뭐냐? 악의의 무단점유. 2번은 뭐다? 공유자. 3번은요. 명의 수탁자. 4번은요. 분묘기지. 알았죠?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타주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그 다음에 공유자,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분묘기지. 이 네 가지가 무조건 가장 기본이야. 명의자, 타주점유. 옛날에는 뭐 거의 한 10년 전에는요.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계속 났어. 알겠죠?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셔요. 5번은 소유자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요즘 좀 있으면 우리가 바캉스철이잖아요. 봐.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 해변가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여기다가요 텐트를 딱 쳤어. 텐트를 이렇게 누군가가 텐트를 2개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자기 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가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텐트를 쳐서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 뿌리고 불 질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거면 그래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데? 소금 뿌려. 요즘 또 오늘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휘발유 값이 좀 다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뿌려가지고 불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줄을 여기 떡 그어가지고 여기다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가 여기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점유를 일단 무슨 점유로 본다? 타주 점유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점유자 갑은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 이것은 일단 무슨 점유로 본다? 저것은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타주 점유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줄고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 그건 뭐죠? 등기죠. 등기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처분 권한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두 번째 줄이요. 무효임을 알면서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요. 맨 끝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7번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동그라미 계약이 해제. 그럼 매매계약 해제되면 어떡하죠? 봐봐. 우리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것은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이렇게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요 3월 1일 뭐라죠? 등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이 뭐가 되죠? 해제가 되죠. 그럼 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2월 1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우리 원칙적으로 소유자에 있는데요. 3월 1일은요. 2월 1일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요. 3월 1일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복귀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의 점유로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매매 해제 매수인 그래서 명태 타주 점유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줄고요.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무슨 말이죠? 잔금 다 받고 등기 다 해줬는데 아직 점유만 넘기지 않았어. 점유만.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점. 이걸 알아야지 뭐냐?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요.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점유자가 그거를 인도하기 전에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져.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왜? 결국 남의 땅에다가 뭘 한 것이나 똑같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송상의 문제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소송상의 문제는 뭐죠? 여기서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먼저요, 점유자죠.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를 제기했다가 뭐란다? 패소 판결을 받아. 누가요? 점유자가 패소가 돼요. 우리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요, 소유자가요,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패소해. 점유자가. 우리 지금 점유권하고 있으니까. 어느 경우 다 패소는 다 점유자가 패소를 해요. 소송을 2월 1일이고 패소는 10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단 패소가 되죠. 패소가 되면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뭐로 본다? 악의 점유자로 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시부터 악이다. 그럼 큰일 나. 언제부터 악이다? 소제기 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그러면 악의 점유는 뭐를 못한다? 과실을 뭐하지 못한다? 수치하지 못해. 과실은. 패소하죠? 점유자가 소유자죠. 점유자가 소유자.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패소하면 자주점유라고 얘기해. 자주점유, 자주점유. 소유자가 소송을 했죠.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패소하죠. 패소하면 뭐 한다?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점유라고 얘기해. 왜요?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야, 너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건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승소했다 이 말은. 그러면 점유자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점유자가 소유자죠. 점유자가 소유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왜 소송을 제기했겠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소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자 1번 보세요. 줄고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 딱 하기만. 2번은요.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 딱 하기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죠. 그래서 패소 두 번째 줄 가운데요. 1번이 두 번째 가운데 패소 판결, 패소 동그라미 하고 두 번째 줄은 끝에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요. 언제부터 악의 점유가 된다? 소제기시.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 알겠죠? 소송의 제기시부터 악의. 여기서 패소시부터 악의. 그럼 큰일 났다. 몇 번 얘기했어? 알겠죠? 소제기시부터 악이다. 자, 2번은요.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패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이요.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딱 거기요. 바로 옆에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 그 다음에 패소 판결 확정이죠. 확정 후부터는 뭐다? 타주점유.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 그러면 여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 거기다 뭐라 쓰냐? 과실, 수치, X. 과실을 말 수 없다. 수치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면 점유자 회복자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이 토지가 지금 중앙동에 이렇게 있는 토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등기가 누가 보다?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갑은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단 말이죠. 등기가 소유자죠. 그런데 의뢰한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점유자죠. 과실을 수치해서 과실을 1,000만 원을 수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300만 원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국서 사는데 이 사람이 기국한 거예요. 기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자고 누구하고요? 점유자하고요. 회복자고 점유자고 관계. 그래서 1,000만 원이고요. 여기 300만 원인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멸실시켜. 멸실하고 이 땅을 뭐를 한다? 훼손을 시켜버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실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실수치권이라는 것이 점유자가 있는데 이때의 과실은 세 가지죠. 무슨 과실?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고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천연과실은 사과배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월세라든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과실을 수취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1,000만 원 받았죠. 벌었죠. 을이요. 갑의 땅을 농사지어가지고 수취한단 말은 이 수취하는 것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1,000만 원을 을이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요 이것을 갑에게요 회복자죠.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의무가 없다. 이게 중요해. 이걸 과실을 수취한다 얘기해. 그러면 과실을 수취하는 건 누가 과실 수취하냐? 선의 점유자다. 선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 누가 선이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뭐하는 점유하다? 오신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본권은 모두 뭐가 있죠? 본권은 네 가지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다? 임차권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요. 소유권을 말한다. 소유권을 무슨 점유로 한다? 자주 점유라고 얘기하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뭐라고 한다? 타주 점유라고 얘기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고, 평온의 반대가 폭력 또는 강폭이고, 공연이 뭐다? 은비고, 선의의 반대가 뭐다? 악의이고, 무과실의 반대가 뭐다? 과실이 있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주 점유 그러면 무조건 그건 선이라고 생각을 해. 타주는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자주하고 타주는 어떻게 구별하냐?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을 해. 그런데요, 여기요, 선이냐 악이냐는 선이냐 악이냐는 어떻게 구별하냐? 선이냐 악이냐는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을 했느냐?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점유했느냐? 이 말이죠. 자기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로 착각하면서 점유했느냐? 선의 점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란 것도 알면서 점유했느냐? 악의 점유란 말이죠. 구별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그럼 여기 보면 소유자, 여기 이 네 사람은 다 무슨 점이죠? 선의 점이죠? 이거 선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는 무슨 점이죠? 자주이면서 선이고. 알겠죠? 이 세 사람은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는 타주 점유이면서도 뭐다?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는 무조건 선이고 타주 점유는 무조건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전세권자다. 그럼 어떻게 전세권자? 내가 전세권자야. 그럼 나는 무슨 점이죠? 타주죠. 타주인데 더 이상 말이 있어 없어? 없죠. 타주인데 폭력 그러면 큰일 나. 타주이면서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타주야. 전세권자가 점유한 전세권자가 그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이 뭐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 그러면 무조건 전세권자는 타주죠. 그 다음에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절도범이다. 절도범 무슨 범이죠? 자주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죠. 절도. 그러면 뭐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뭐죠? 타주죠. 더 이상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타주면서 뭐다?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는 무조건 선이고 타주는 무조건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나중에 선의취득에서 보면 선의취득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선의취득은 소유권하고 질권을 선의취득해. 소유권하고 질권. 그런데 질권은 무슨 점이죠? 타주 점유라고. 타주 점유. 소유권은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유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도 선의취득하고 타주 점유도 선의취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나 타주나 몇 번 얘기하지만 자주는 좋은 점유고 타주는 나쁜 거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소유권 물론 좋죠. 그런데 전세 사는 것은 나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세권이나 임차인은 무슨 점유라고 그래? 타주 점유. 소유권은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모양만 보는 거예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주는 무조건 선이고 타주는 무조건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과실수치, 선이 점유자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봐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말이 뭐죠? 우리가 매매계약을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한다? 소유자라고 착각하죠.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선의 점유하다 이 말이죠. 여기요 우리 보면 전세권이요. 전세권인데 원래 집주인이 갑인데요. 갑이 형인데 형이 동생한테요. 뭐냐? 너가 좀 집을 좀 관리해라.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그냥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것은 임대를 얘기하거든요. 전세권은 여러분요 물건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임대를 주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전세권하고 월세하고 우리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고. 둘 다 침대에 뒤집어 자는 거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전세하고 임대는 완전히 달라.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는 관리행위라고. 그건 채권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리인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뭘 할 수 있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기량이죠. 그 이용기량은 뭐라냐? 임대행위라고. 임대관리.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사람 뭘 할 수 있냐? 임대는 줄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못 줘? 전세는 안 돼.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처분행위라고요. 처분 권한자의 동의가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 과실 수치를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됐죠? 자 그럼 한번 보면 201줄 한번 보세요. 83페이지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뭐를 취득한다? 과실을 취득해. 선의 점유자는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2번 선의 점유자는 누구냐 줄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딱 하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은 가로묶고 자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가로묶고 타주 점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하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 줄고 맨 끝에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선의 점유자는요 뭘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뭐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줄고 선의 점유자는 줄 것이고 두 번째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퀄 과실수치 이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 봐봐요. 이 땅이 지금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의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갑의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을이 지금 수익을 1,000만 원 넘겼잖아요. 남겼죠? 그럼 당연히 갑한테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겠죠. 손해여도 그 1,000만 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봐봐. 우리가 여기 3번에서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요 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서 소유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소유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것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뭐냐? 여기 보면 선의의 점유자 줄 거 봐. 갑이 선의의 점유자. 두 번째 줄 고의 과실. 이 봐봐. 한문을 봐봐. 이 첫 번째 줄 봐봐. 그 바로 옆에 있죠. 선의의 점유자에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때 과실은 사가 배를 얘기해. 그런데요. 점유에 대해서 줄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 이때의 과실은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 잘못했을 때 귀책 사유죠. 잘못했을 때 과실하고. 이게 내가 봐봐. 내가 아무리 선의해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을 뭐란다?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의인데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면 일단 선의니까 과실은 수치를 해. 그런데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니까 뭐는 또 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죠? 악의는 뭐세요? 악의는 뭐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줄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201조로 봐봐요. 이 사망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규정은 뭐라고 했죠? 줄고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무슨 말이냐?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 거기가 줄 것이고 이퀄 악의 점유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악의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 폐수하면 그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뭐로 본다? 악이라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금 197조 2항하고 201조 3항의 경우는 뭐가 없다? 과실 수치권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 과실 수치권이 없어. 폐수하게 되면. 그럼 두 번째는요.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것도 뭐로 본다? 악의로 봐. 그러니까 과실 수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반환범위요.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소비할 거나 줄고, 그 다음에 줄고, 과실로 인하여 거기 빡세. 거기 아주 중요해. 지금 시험에, 우리 시험에 지금 최근에요. 3번이나 나왔어.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 이때의 과실은 뭐예요? 봐봐. 이때의 과실은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지, 과실 수치권이 아니라고. 과실로 이 말은 뭐냐면,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에요. 알겠죠? 실수해서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의 과실로는 책임 있는 사유로 실수해서 이 말이죠. 실수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죠. 그럼 줄고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잘못 없이, 이렇게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로. 그 말이 중요하다고. 잘못으로, 과실로,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랬을 때 대가를 보상하는 거지. 잘못 없이. 우리 시험 2번 나왔어. 한 번은 잘못으로, 한 번은 잘못 없이. 그러면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잘 봐. 그 다음에 디귿은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라도 과실 없이, 거기 나와 있죠? 과실 없이 써봐. 줄고 봐.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번. 점유물의 멸실훼손이죠? 그럼 점유물의 멸실훼손은 여기 봐요. 이제 선의 점유자고 항상 있잖아요. 점유자에서 멸실훼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점유물의 멸실훼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무조건 선자현존. 선이이고 플러스 자주이다. 그럼 뭐다? 현존이익이다. 선자현존. 그래서 선이이고 자주이다. 현존이 선자현존이다. 이렇게 선자현존.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항상 선자현존. 선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이다. 선자현존.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요.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이거나 또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면은 뭐다? 손의 전부. 그래서 멸실훼손 그럼 무조건 선자현존이에요. 알겠죠? 자, 2번 봐봐. 2번이요. 202조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다음에 줄고 멸실 또는 훼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는 봐봐. 여기는 선의의 점유자는 그랬죠? 이게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현존 한도에서 배상. 여기는 선이라면 나와 있고 자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선이 점유자라고 돼 있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써 밑에다가 자주, 점유, 추정 이렇게. 우리가 선이란 말이 있고 그 외에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해.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 보세요. 악이나 또는 타주 점유일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이나 타주일 경우 그러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을 훼손한 때는 악의 점유자 박스, 악의 점유자는 전부를 배상. 바로 옆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그럼 소유의 의사가 없다 보자 타주죠? 타주는 무조건 필요 없어. 선의하고 무조건 자주가 돼야 돼.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면 무조건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비용상환 청구권. 우리가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봐. 비용상환 청구권은 203조인데요. 그럼 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냐? 첫 번째 임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비용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어? 유효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세 번째, 비용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모두가 다 청구해. 이게 중요해. 비용은 선의도 되고 악의도 다 비용을 청구해. 그런데 그러니까 봐봐요. 절도범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악의 경우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될 뿐이에요. 유치권. 그 다음에 여기서 203조는 뭐냐? 203조는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뭐죠? 계약이죠? 법률관계가 있냐 없냐? 있다? 뭐죠? 전세권. 전세권을 몇 조죠? 309조, 310조. 그 다음에 임대차를 몇 조다? 626조. 그 다음에 여기요. 절도범이죠? 절도범은 법률관계는 계약관계죠? 계약이 절도범은 있어 없어? 없죠? 없는 사람은 비용을 203조란 말이죠. 여기 203조.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비용은
전세 계약이 있다 그러면 310조에서 비용을 청구해. 임대차, 월세 계약이다 626조에서 청구를 해. 그런데 203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요, 우리가 토요일날 보면 국업 선생님이요, 학원 가끔 대청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가끔 해. 국업 선생님이 혼자. 알겠죠? 왜? 아무튼 해. 근데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청소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청소를 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뭐죠? 비용을 청구할 때 몇 조로 청구한다, 비용을. 몇 조? 203조로 청구한다니까, 203조로. 그러니까요, 고합선생님 아마 곧 청구할 거예요. 몇 조로? 203조로. 왜요? 계약관계. 청소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는데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203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도 보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럼 봐봐. 자, 비용상환 청구 보세요.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뭐다? 선악, 불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 불문하고 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는 비용상환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거기까지 줄거봐. 유익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리를 가지지 않아. 이때 바로 밑에 성립하는 거. 그 정도만. 맨 앞에 203조 동그라미 외워. 203조. 203조는 두 번째 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밑에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줄고 그 다음에요.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이렇게 됐죠?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적용이 된다. 특히 여기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임대차의 경우는 몇 조다? 626. 이게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뭐라 나왔냐?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3조 그래가지고 틀린 것으로.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26조 그래서 맞는 것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몇 조로 간다? 626조다 이 말이죠. 절도보험 몇 조다? 203조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엔 필요비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줄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줄과 우리가요, 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해. 그러나 과실을 취득 줄과 과실을 취득, 그걸 뭐란다? 선의점유라고 그래. 과실을 취득을 뭐라 한다? 선의점유. 선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돼 있죠? 옆줄과 악의점유자 가로 여기 닫고 과실 수치 못한 경우 가로 닫아. 악의점유자 또는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경우 가로 닫았어요. 통상의 필요비 청구.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경우, 선의 점유자인 경우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점유는요? 악의 점유는 과실을 수치한다 못한다? 못하죠. 악의 점유나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203조에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 특별 필요비가 있죠. 이 통상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했냐 못했냐. 과실을 수치했다. 과실 수치했다 그러면 청구한다 못한다. 과실 청구하지 못하죠. 수치하지 않았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용 드린 거. 특별 필요비요. 과실 수치하지 말도 무조건 청구해. 유익비도요. 과실 수치하든 말도 무조건 청구를 해. 그런데 통상의 필요비만 과실 수치했으면 청구 못하고 수치하지 않았으면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1번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맨 끝에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과실을 그랬는데 빠졌네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선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나. 여러분 여기서 선의점유자는 누굴 얘기하죠? 선의점유자는 뭘 얘기해? 과실 수치 위반이잖아요. 선의점유자는.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나. 알겠죠? 특별 필요비는 당연히 청구하죠. 그 다음 2번 봐봐요. 기계의 점유자가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줄과 마모 또는 마모가 되죠. 그 다음에 손상된 부품을 뭐라 한다? 교체 또는 여러 수리한 데 드는 비용. 마모가 되면 어쩌 교체하고 손상되면 수리하죠. 마모나 손상이죠. 교체나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이것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 이것을 통상의 필요비. 알겠죠? 그러니까 과실 수치하면 청구할 수 없다. 자, 유익비는요.
유익비는요, 이런 봐봐. 그다 써봐. 맨 끝에다가 민법 공통이라 써. 유익비는 어디 나오죠? 지상권이 나오죠. 유치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 나오죠. 유익비는 이렇게 여기서 네 군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유익비는 다 똑같아. 모든 법조문이 똑같아 있어. 알겠죠? 유익비는 뭐다 했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동그라미 계량,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 계량하고 현존만 동그라미 해. 단데 동그라미 하지 마. 창피하니까. 계량이고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줄과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해. 회복자를 뭐라고 한다? 소유자라고 그래. 소유자. 자, 지금부터 봐. 임대차에서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차에서는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차에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니,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이니까 임대인이죠. 전세권은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유치권 설정자.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전세권에서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와서 유익비에서 뭐라고 나왔다? 전세권자의 선택 한 번은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다 암기하려면 그때 암기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유익비란 말이 나오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다? 소유자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 아니다? 점유자.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뭐가 있으면 안 돼? 점유자. 그러면 안 돼. 점유자.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소유자. 회복자라고 얘기하지 점유자 그러면 안 돼.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인하 동그라미 인하를 뭐란다?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지출금액 인하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행사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행사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는 언제 행사하냐? 아까 우리 말했죠? 203조 제1항에서 반환할 때라고 되어 있죠? 반환할 때? 아까 줄 걷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점유자가 회복 당시 소유자, 즉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줄과 반환을 청구받거나 바로 옆에 반환한 때 맨 끝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는 언제 하냐? 반환을 받거나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럼 봐봐. 우리 시험에요. 그 밑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저는요 이게 우리 시험에요. 다른 국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비용을 지출할 때 비용을 지출하죠. 그럼 비용을 지출하면 언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느냐? 무조건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반환한 때 반환하거나 뭐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때 뭐란다?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 행사한단 말은 이제 변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비용을 주지 않죠? 주지 않으면 그때 뭘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를 해. 알겠죠? 이게요 하나의 틀이에요. 먼저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때 돈을 주지 않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냐?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뭐냐면 등기 말소 청구죠? 등기 말소 청구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이다 아니다? 반환 청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 말소는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을 구하는 본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줄거봐. 이 말소를 구하는 본권이죠. 본권이라고 했네. 잘못됐네요. 본권이죠. 본권 맞아요. 본권 뭐냐면 본소송에 있어서 이 말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 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뭐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말은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말이다 아니다. 이게 우리 기출문제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해달라는 말은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말이 아니야. 만약 그런 말이 아니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이 있으려면 비용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한다? 그 다음에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나 돈 줘 이렇게. 그런데 돈을 안 주죠? 그러면 그때서야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상환기간 허여죠? 이런 상환기간 허여는 써 거기다가 가로 닫고 필요비 X. 필요비에는 이 말이 없어요. 필요비에는 유익비만 있어. 자, 법은 뭐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경우 법원은 유익비 줄고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 줄고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줄거고 이퀄 유치권 X예요. 상환기간을 허용한단 말은 동갑을 날짜를 연기해준다 이 말이죠. 변제기가 연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없어.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만 있다? 어디에만? 유치권에만 있어. 어디에는 없어? 필요비에는 절대로 없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점유호청권은 전에 했었죠? 자, 그럼 어디로 보냐? 88페이지로 봐.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 계속 추정이 되어 있어요? 자, 198조인데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줄고 계속, 점유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 계속 추정.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밑에가 중요하죠? 점유 계속 추정은 줄고요.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 딱 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딱 하기요. 그래서 맨 끝에 추정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같거나 틀리거나 추정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점유의 분리병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줄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이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 나왔죠 지금요? 점유의 병합의 경우에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계성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야? 점유의 병합, 점유의 병합의 경우는 하자죠. 하자가 뭐죠? 거기다 써봐. 그냥 적어도 뭐라고 그냥 폭력, 은비, 악의, 과실 이렇게. 폭력이나 은비나 악이나 과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하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조문이죠. 그럼 3번은 아주 중요해.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이죠. 점유자가 점유물 줄고 점유물을 뭐란다? 동산에 한한다. 이렇게 동산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알겠죠? 옆줄 긋고 부동산 제외.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동그라미 추정이다 뭐라 그냥 본다 X. 그럼 이건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와. 200조는 첫 번째 뭐냐? 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추정을 뭐라고 한다? 본다라고 고치거나.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돼 있죠. 이 점유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한다. OX, X. 오직 뭐만? 부동산. 부동산은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죠? 등기. 동산은 뭐다? 점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우리가요, 우리 점유권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세 군데가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죠. 추정. 197조 제1항, 198조 점유 계속 추정 200조. 알겠죠? 200조. 이 세 가지가 뭐냐?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197조 제1항 우리가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유점유로 만다 추정한다. 여기 198조는 맨 위에 점유 계속 추정 맨 위에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3번 1번하고 3번이요 권리의 적법 추정이죠? 이렇게 추정이란 말이 점유권에서 3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추정이니까 이 세 군데는 무조건 무슨 말을 쓰면 안 돼?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 알겠죠? 본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권리의 적법 추정에서는 보면 권리 적법 추정의 교훈 첫 번째 끝에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알겠죠? 뭐란다? 등동산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점유권의 상실이죠? 점유권은 언제 상실하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 줄거 봐. 사실상의 지배가 뭐죠? 점유죠? 사실상의 지배란 말은 점유란 말이에요. 점유를 상실할 때는 점유권이 소멸을 해요. 점유권 소멸을. 알겠죠? 그런데 점유해소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뭐한다? 해소. 반드시 점유를 해소해야 돼. 해소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혹시 기억나요? 국가고 시험에 뭐라 났으면 이렇게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어.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의 행사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 승소했는데 아직 점유를 해소를 안 했어. 유치권은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유는 반드시 먼저 사실이니까 뭘 해야 돼? 해소를 해야 돼. 점유를 뭘 해야 돼? 해소. 알겠죠? 그래서 점유를 아직 해소하지 않았죠?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점유권은 되살아난다, 되살아나지 않는다, 되살아나지 아니한다. 자, 208조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는 가끔 이게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봐봐. 여기요.
우리가 이런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그다음에 물권은 또 뭐가 있어? 본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점유권이고 이건 본권이잖아요. 본권이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제한 물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본권이죠. 그럼 여기 한번 딱 봐봐. 점유권하고 이거 항상 뭐라고 했죠? 비교라고 그랬죠? 여기 물권이 뭐죠? 사람이죠? 사람은 남자가 있고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항상 비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이 비교되는 거지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비교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 서로가 비교된다는 것은 뭐다? 평행선을 이루고 지구 끝까지 간다 이 말이잖아요. 평행선을 이루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거기에 보면 점유권의 기인한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기인이란 말이요. 본권의 기인한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요.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 왜? 봐봐. 우리가 비교란 말은 여기서 끝까지 쭉 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요. 이 말 한마디만 딱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알겠죠? 이 자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점유권하고 본권이 서로가 비교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평행선을 이루고 지구 끝까지 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알면 돼. 자, 그럼 준점유가 뭐냐? 이런 봐봐요. 우리가 물권에서 보면 물권은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에 여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럼 여기서 점유하지 않는 걸 찾아봐. 점유하지 않는 거. 지역권하고 뭐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준점유란 말이 뭐죠? 준이다. 준이다 말이 무슨 말이야? 준이다. 그것은 점유에 뭐 한다? 점유에 비스무리하게 봐주겠다. 점유한 것처럼. 그런데 나는 이미 소유권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데 뭘 비슷하게 봐줘. 그러니까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점유권이나 준점유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 지역권과 저당권 점유하지 않는 것을 준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준점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보면요. 그러면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됐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채권이요. 무채 재산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 일반 채권 줄고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권 딱 하기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맨 끝에 준점유라고 얘기해. 그래서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 알겠죠? 이런 것들을 준점유라고 얘기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상권이 준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상권은 뭘 하니까? 점유하니까 점유한다고 해야지. 준점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